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등장은 전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동맹관계가 느슨했던 것은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이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주요한 외교 정책의 지표로 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때와는 정반대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 같은 거 염두에 없고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 북핵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싱가포르 회담도 결국 김정은의 속임수, 이 속임수를 방조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허위 문서로 결착나고 말았고, 따라서 트럼프 4년 내내 북한은 오히려 이 어수룩해 보이고 즉흥적이며 자기 PR에만 능숙한 이 정권을 배경으로 해서 물밑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폭탄의 기술력을 강화한 그런 기간이 이제 끝나고, 그와 정반대로 이제 북핵 불용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화하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취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권이 눈앞에 오늘 아침부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씨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의용 씨는 안보실장을 했고 2018년 3월에 북한 평양에 가서 국정원장 서훈 씨와 함께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곧장 미국을 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이 핵 포기의 의지가 명백하다. 그러니 정상회담을 해보시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좋다. 정상회담 하겠다. 발표는 당신이 지금 나가는 길로 해라. 이게 속임수지요. 속임수.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핵을 없애겠다, 동결하겠다 한 말이 없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 말에는 남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주한미군, 유엔군사 전부 철폐를 깔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를 간단히 속였어요. 그 적극적인 트럼프에게 즉석에서 대화 중에 좋다, 만나겠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지요. 그 공동선언문 지금도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북핵이란 말이 없어요. 조선반도,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끝내 이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로 이어졌고, 지난 4년 동안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고도화, 미사일 고도화, 드디어는 잠수하면서 직접 미국을 노리는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개발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연출해낸, 이건 저는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망행위를 한 그 주역인 정의용 씨가 새삼스럽게 바이든이 취임하는 날 외교부 장관이 됐다. 그의 태도가 바뀌었을까? 아마도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북한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건 아마 9.19 이른바 평양에서의 남북한 군사 합의 그 조항에 따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적대국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적국인 북한에 인원해서 해보겠다. 인원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맞는지 의문이 가는 이런 발언을 해놓고, 그리고 이틀 뒤 어제는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조작해낸 김한국의 주연 또는 조연자인 정의용 씨를 외무장관에 앉혔다. 이 노선이 그대로 가면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면 어찌 되느냐? 깨지지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깨지지요. 대한민국의 누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정권 실세들이 깨지지요. 그 길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이걸 유의해서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친중 종북, 주사파적 종북이 강화되고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일본과의 관계는 도대체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10월 달에 일본 수상 오부치와 합의한 사항이 있지요. 한일 관계는 과거를 딛고 전향적으로 역사적 문제는 일단 건너뛰고 전향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정반대되는 이 정권 들어서고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꺼냈는지 우리 국민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반일 감정을 수시로 끄집어내가 그래 대법원 징용 판결까지 용인해내고 그래서 죽창부대를 만들자고 소리치고 한일 관계가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래 삼각 동맹 및 협력 관계가 완전히 파탄 일보 직전이고 친중 종북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왕따되고 있잖아요. 종북을 열심히 했는데도 최근에 김여정이가 한 말 보세요. 삶은 소대가리니 얕잡아보고 빨리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가 금세 만들고 지금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조 말기, 고종 말기에 1910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조약 이걸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완용이는 도장을 찍었고 이미 그 즈음에는 부국강병에 실패했고 1895년에 중전마마를 지킬 궁궐을 지킬 병력마저도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아무 곳에도 동맹을 맺은 국가가 없다. 여기 치받치고 저기 치받치고 중국에 따돌리고 일본에 따돌리고 러시아에 따돌리고 영국에 따돌리고 독일에 따돌리고 기댈 데도 없고 동맹도 없었다. 지금 그 19세기 말년 20세기 초엽을 상상케 하는 조선조 멸망의 시대의 그 외교 관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갖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 복원하고 미일 동맹 관계에서 연조된 한미일 삼각 동맹 협력 체제를 뚝 세울 수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6.25 전쟁을 극복했으며 오늘의 경제적 부강을 이룬 그 원천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친중에 있고 종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 실세들 이른바 586 세대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허구에 가득 찬 책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대노사 인식 이것은 1990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모든 외교 기밀서류 공개된 마당에 있어서는 6.25 전쟁은 남침이고 이승만은 북한의 괴뢰가 아니라 김일성이가 북한의 괴뢰라는 게 백일날에 드러났는데도 그들의 기득권 유지의 방편으로 여기에 계속 함몰하고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 30분씩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친북, 종북에 매몰돼 가지고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를 뒤로 제끼고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이거 정권 교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주말에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